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영웅을 만나러 갑니다. 피터 린치 얘기인데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그 전에 오늘도 증시 우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는 몇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상징되는 게 황소지요. 우리가 강세장을 얘기할 때는 불마켓이라고 하고요. 또 약세장을 얘기할 때는 곰을 상징해서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죠? 왜 황소가 강세장을 의미하느냐? 황소가 뿔을 가지고 이제 적을 만나거나 사냥물을 만나게 되면 황소는 머리로 이렇게 뿔로 이렇게 탁 쳐받아서 위쪽으로 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세장을 의미하고요. 곰은 먹잇감이나 상대방을 만나면 이 적을 잡아서 땅바닥에다가 바로 맺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앤베어, 강세장과 약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돼지는 탐욕의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가의 유명한 교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그 말은 강세장에 베팅하는 사람은 이제 강세 때 돈을 벌잖아요. 약세장에 베팅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약세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자주는 아니지만 약세장이 올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포지션을 위든 아래든 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돼지는 도살당한다. 도살당한다는 건 결국 삼겹살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그러니까 좋다 그럴 때는 그쪽으로 막 쫓아가다가 나쁘다고 하면 또 가진 주식 다 팔았다가 이런 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 확실하게 네 포지션을 정하고 너의 투자 철학을 정하라는 말이고요. 또 양이 있는데요. 양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걸요. 주식시장에 이제 양은 순진한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짱도 없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세장이라고 하면 황소의 탈을 딱 쓰고 나서 마치 황소인 양 막 배팅을 하다가 갑자기 또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그라들어 가지고 꽁무니를 뒤로 하고 도망치고 음매하는 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네 가지 동물이 있는데 양처럼 순진하면서 뭣도 모르면 돈 잃기 십상이고요. 돼지처럼 탐욕을 부리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역시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돈을 벌 수 없다. 황소의 편에 서든지 곰의 편에 서든지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월스트리트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금융시장을 상징하는 곳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인데 처음에 맨하튼 섬을 차지하려던 영국군과 네덜란드군이 전투를 벌이면서 이게 담벼락을 쌓아서 거기서 전투를 했다고 해서 월스트리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설도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이렇게 농부들이 농장이어서 이런 곰은 키울 수 없구나. 소, 닭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담벼락을 쳐놔서 거기가 그런 월스트리트라는 그 월이 거기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은 월가의 영웅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정말로 영웅입니다. 책 제목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인데요. 왜 영웅이냐? 피터 린치는 일단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 피델리티라는 그 펀드 회사거든요.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영했는데요. 마젤란 펀드를 16년간 운영하면서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연평균 29.2%면 잘하긴 했는데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 16년 동안 운영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적 수익률이 한 3,000%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맡기면 피터 린치가 3,000배 수익을, 그러면 3,000%면 300배잖아요. 아니 30배죠, 30배. 30배니까 1억을 맡기면 30억을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대단한 수익을, 경이적인 수익률이죠. 거의 시장 수익률을 매번 초과하는 그런 그 경이적인 피터 린치이고요. 책 제목이 전설로 떠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피터 린치가 당대 최고의 그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런데 40대 한 후반쯤 돼서 갑자기 금융시장 직장을 내려놓고 떠나요. 왜 떠났을까? 보통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럴 때 떠나죠. 혹은 쫄딱 망했다든지. 피터 린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8일 일했다 이런 식으로 일에만 매몰돼 가지고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내가 영화를 보러 갔었던 게 언제이던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식축구를 보러 갔던 게 언제이던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 것까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딱 내려놓고 은퇴했어요. 제일 잘 나갈 때죠. 몸값이 정말 하이일 때, 그죠? 다들 박수 쳐줄 때 떠난 거예요. 아직 현존합니다. 피터 린치는 현업에서 이제 오래 떠나서 지금도 가끔 미국의 이제 뭐 CNBC나 방송 같은 데도 나오고 이런 참여하고 개인 투자예요. 자기 투자하면서 투자에 관한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공적인 펀드 운영은 이제 안 합니다. 피터 린치는 어린 시절에 역시나 여기도 이제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평범한 가정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골프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랑 친해져 가지고 금융업계 거장들을 알게 되고 그 금융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금융권에 진출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어요.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 그러니까 보통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내일은 오를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유가는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피터 린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냐, 앞으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느냐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한 인물이고요. 피터 린치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는 바텀업 방식을 취한 거죠.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피터 린치에 대해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굉장히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이고 다 월가의 영웅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제발 보지 마세요. 나 투자하면서요. 나를 최고의 월가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시쳇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투자하면서 엄청 터졌거든요. 손실 엄청 많이 봤거든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터 린치는.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언론에서 비유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야구업계, 베이브업계가 영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터 린치를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더니만 나를 베이브 루스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다. 나는 스트라이크 아웃과 땅볼 아웃을 너무 많이 당했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아주 연구할 게 많은 인물인데 투자한 종목이 엄청 많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대략 펀드 매니저들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50개, 100개 정도 이내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피터 린치는 1983년 중반에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450개에서 900개로 늘었고요. 한때는 1,400개 종목을 보유하기도 했어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하면 종목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 종목 이름이나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피터 린치는 아니 좋은 종목이 많아, 좋은 기업이 많아서 사다 보니까 많아진 거야. 내가 많이 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까처럼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기업만 산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앞서 봤었던 존 템플턴이나 이런 영웅적인 인물들은 탁 될만한 기업, 좋은 기업 몇 개 딱 잡아가지고 확 물고 늘어져서 그냥 몇 년, 몇십 년 간 건데 피터 린치는 좋아 보이는 종목 자기가 공부해서 좋으면 샀다가 이것도 사, 저것도 좋네, 이익 나서 팔아, 이건 팔고 저건 팔고 그러면서 보통 그럼 정신 없어서 수익을 못 내는데 그러면서 최고의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는 대단한 인물이죠. 네, 피터 린치의 가장 그 투자법 가운데 얘기하는 게 생활 속 투자 원칙. 지금 핫한 상품이 뭐냐?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불이 나게 사가는 지금 종목이 뭐냐? 마스크야? 갑자기 마스크를 다 사가?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사가? 지금 일반화가 됐지만 그 전에 그런 걸 이제 감지하는 거죠.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맛집 같은 거나 좋으면 일부러 많이 가봐요. 연안식당이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연안식당이라는 회 뭐 꼬막집이 파란색 간판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딱 느낌이 저건 개인이 하는 건 아니야. 보면 지점들을 프랜차이즈를 쫙 내거든요. 저건 개인이 하는 건 아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 봤더니만 상장 기업이 하는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음식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는 거죠. 괜찮아.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러면 그 기업을 주목하는 거죠. 생활 속 투자로 유명한 게 바로 피터 린치 투자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게 더 어렵지 않아요? 뭔가 좋으면은 그때 어쨌든 주식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반영 얼마나 반영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죠. 좋다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좋아. 근데 이미 주가는 엄청 올라 있었어. 그러면 별로 수익 낼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이런 친구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가보면 좋은 기업이라고 사게 되면 월가에서는 전문가들이 그 기업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내놓고 주가가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바보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막 인기 있는 게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주가 그 기간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주가를 딱 봤는데 올라 있어 안 올라 있어를 이제 보는 거죠. 피터 린치는 참 착해요. 수익도 잘 내고 범생인데다가 겸손하고 또 인생도 살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떠날 줄 알고 책을 쓰면서도 이 책을 쓰면서요.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리하다. 전문가들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우린 불리하다고 보잖아요. 정보도 불리하죠. 매매 기법도 모르죠. 그런데 피터 린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 투자자들은 돈이 생기면 주식을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고 버틸 수가 없어요. 장이 안 좋을 것 같아도 좋은 기업을 발굴할 때까지 그 10억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주식을 샀다가 깨지더라도 같이 깨져야지 그 현금으로 가질 수 있으면 무조건 사요. 그리고 규제도 많아요. 혹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종목은 사지 마.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규제가 필요 없다. 그리고 시간도 버티면 된다. 개인들은 안 되면 정말 좋은 기업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웃과 수익률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기관들은 늘 비교를 하거든요. 시장 대비 내가 몇 프로 이기고 다른 회사는 얼마고 내 옆에 펀드 매니저는 얼마 수익을 냈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런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생활 속에 대박을 터뜨릴 기업들이 널려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 용기를 내고 자기 중심을 잡아라. 피터 린치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피터 린치가 또 한 그 핵심 철학 가운데 키워드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인 핵심 철학에 또 보면 시장에 신경 쓰지 말아라.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데 피터 린치는 시장을 예측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을 일관되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 시장 예측을 포기하고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올바른 종목을 기업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피터 린치 재밌죠? 네. 네. 멋있는 뭔가 인물이에요. 근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필립 피셔가 되게 많이 생각나요. 맞아요. 기업의 중심. 필립 피셔를 알고 필립 피셔를 이렇게 꺼낸다는 사람은 고수의 고수, 대단합니다. 제일 아마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투자자 가운데 누구 알아요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워렌 버핏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터 린치 굉장히 대중적인 인물이에요. 시장의 흐름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 값을 다한 것이다.